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골목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156명이 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좁고 골목은 짧습니다. 경사가 저 있지만은 그렇게 급경사도 아닙니다. 저 뒤편에 있는 가로로 나 있는 골목으로부터 이쪽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제가 있는 이 큰 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엉킨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엉켰는데, 거기 중간 지역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넘어지다가 보니까 아래 깔린 사람은 3겹, 4겹, 5겹으로 깔려서 즉사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은 이미 골든타임 4분이 지나서 대부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허무하게 보입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요 좁은 골목에 아마도 수백 명이 몰려서 제가 있는 쪽으로 또는 저 위쪽으로 오고 가고 하다가 쓰러지고 덮치고 한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고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사고입니다. 압사 사고는 여러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밟혀 죽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밟혀 죽었다기보다는 압착 사고입니다. 압착된 크러쉬. 오렌지 주스를 짤 때 손으로 꽉 누르는 것처럼 아래 위로 눌려서 아마 상당수는 서 있는 상태에서 심정지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경우에 살아나려면은 권투 선수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팔을 내밀고 또 발도 한 발 내밀고 해서 심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쓰러졌을 때는 왼쪽으로 쓰러져서 심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급하게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날 13만 명 정도가 이태원에 몰렸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통행 또는 이런 문제보다는 주로 소매치기라든지 뭐 마약 단속 이런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다수 경찰 병력이 광화문 일대로 배치되는 바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2시간 전에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문제의 골목은 경찰이 차단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역시 현장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각보다도 길이 좁고 짧았습니다. 어떻게 저기에서 156명이 죽고 151명이 다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300여 명이 죽고 다쳤다는 이야기인데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면적에 그 순간에 한 1000명 이상이 꽉 차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000명 가운데 약 30%가 죽고 다쳤으니까 그야말로 그 골목은 죽음의 골목입니다.
근데 경사가 졌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 경사도 그렇게 심한 경사가 아닙니다. 비탈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156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대한 이 산사태라든지 눈사태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적사하는 그것과 비슷한 일종의, 이거는 눈사태가 아니고 사람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때 찍은 동영상이나 이 사진을 보면은 겹겹여로 사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1평방미터당 한 7, 8명이 몰려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지금은 경찰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조용했습니다. 그 앞 이태원역 1번 출구 근방에는 이 꽃을 쭉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조화였습니다. 그게 또 쪽지를 붙여가지고 애도하는 글도 남기고 했습니다. 외국 사람 몇 사람이 보였고, 한 청년은 열심히 노트에 뭘 적고 있었습니다. 아마 추도하는 글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언론사에서 와서 계속 동영상이나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찍고 있었습니다. 또 스님들이 와서 연불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참 이 사건이란 게 그 순간을 딱 지나버리면은 또 정상대로 돌아갑니다. 평온하게 돌아갑니다. 언제 그랬더냐는 식입니다. 사고란 것은 그런 겁니다. 거기 서서 과연 저런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 경찰이 저런 사태를 예견하고 왜 대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압사 사건은 거의 처음입니다. 달리다가 밟혀 죽는 경우는 많지만은 이렇게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아래 위로 압착을 하다가 갑자기 뚝이 무너지듯이 해가지고 사람이 깔리고 덮치고 하는 이런 사고는, 이게 지금 외국 언론에서 쓰는 용어대로 한다면 클러시, CRUSH, 클러시, 압착 사고입니다. 달리다가 짓밟히는 거는 스탬피드라고 하는데 새로운 유형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꼭 대비 훈련을 해야 될 게 핵민방위 훈련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쏘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왜 정부는 핵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을까요? 핵민방위 훈련을 하면은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지하시설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핵폭탄이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 얼마나 핵방어 능력이 있는 지하시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뛰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왜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핵폭탄 떨어지고 나서 이번 이태원 사고 때처럼 왜 그때 경찰이, 군이 대비 안 했느냐라고 할 때는 이미 수십만, 수백만 명 죽은 다음입니다. 감사합니다.